그다음 여섯 번째, 이게 이 재질이 궁금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길 가는데 이걸 나눠준다고 치면 내가 이걸 받으면 나한테 그냥 쓰레기잖아. 아 이게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뭐 재활용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잡지면 이게 되게 재활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코팅된 종이면. 이 코팅됐으면 쓰레기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열 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손정민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손정민의 아버지 소년의 블로그를 리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0월 10일의 블로그 배너와 팸플렛입니다. 우선은 블로그 리뷰하기 앞서서 그 친구 A측 변호사 원앤파트너스가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반대측은 구독을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구독자가 웬만하면 좀 구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보는 분이 있다면 그러니까 정의의 편이잖아요. 원앤파트너스가. 그러니까 제가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뭐 관심 있으면 뭐 구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사건에 대해서 우선 얘기를 하고요. 나중에 뭐 그런 뭐 법 관련 이슈가 있으면 그걸 좀 다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배너와 팸플릿. 이게 전화번호는 계속 띄웁니다. 다음 볼게요. 안녕하세요. 곳곳에 정민이의 진실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뭐 방식이 달라도 뭐 목적은 딱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잘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년이 시켜가지고, 그러니까 시킨 건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이런 걸 들고 이렇게 1인 시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뭐 이해합니다. 뭐 이렇게 써서 뭐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뭐 내가 맛이 갔으면 그럴 수도 있어. 근데 이거는 문제입니다. 이 오른쪽에 이 사진, 이 여성분이 애 같거든요. 중학생 같아요. 중학생, 고등학생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요, 내 애가 사회 혐오를 하면서 크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내 애가 불행해지는 거잖아.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옛날에 뭐 광우병이나 뭐 조국수호 이런 거 할 때도 애들을 이렇게 시킬 때가 있어요. 아니 애 데리고 가서 뭐 조국수호 검찰 개혁이라고 말하라 이러는 거 아니가. 꼬맹이가 조국수호 검찰 뭐 이런 검찰 개혁 뭐 이런 적이 있어. 아니 그러니까 그 낱말이 뭔지도 모르잖아. 검찰 개혁이 뭔지 알아.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아니 그러니까 애들한테 왜 시킵니까 그런 걸. 이거 애 같아서 그럽니다. 아니 만약 애가 아니고 뭐 나이 드신 분이다 이러면 되게 동안이시네요. 하여튼 그런 거 주입시키는 거 안 좋습니다. 애한테 안 좋아서 그래요. 애한테. 이거 내일도 아니잖아. 다음 볼게요. 우선 배너거든요. 배너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있습니다. 1번은 331 추락 CCTV 관련된 거고요. 2번은 337 달사진 관련된 겁니다. 3번은 그 블랙아웃 주장에 관한 겁니다.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대충 알 겁니다. 331 CCTV에 이렇게 민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그 다음 337 전화할 때 이 달사진에 전화할 때 정민이가 없었는데 뭐 마치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했다. 이거 거짓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 블랙아웃 주장. 이것도 뭐 7시간 동안 블랙아웃이 말이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블랙아웃은 프레임 공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언덕이 있고 강이 있잖아요. 이 언덕이 맞을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뭐 나중에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마치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뭐 이러는데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게 그냥 프레임 공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잖아요. 친구 A가. 만약 이 말을 물어보면 지금도 언덕 있고 강이 있고 언덕이 맞을 거예요. 이 얘기를 합니다. 마치 뭐 지금 와서 뭐 변호사 선임 후에 다른 주장을 한다.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건 아니에요. 애초에 그러니까 블랙아웃 시간이 긴데 그 중간중간에 뭐 일들이 기억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건 그냥 프레임 공격입니다. 다음 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배너거든요. 이게 중대 쪽에 설치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중대면은 중앙대. 이게 친구 A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학교예요. 의대를 다니잖아. 그러니까 정민이도 여기를 다녔고요. 근데 이 중대에다가 이걸 설치했다는 거 되게 악의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대 학생들을 어떻게 선동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근데 중대 학생이면 선동되지 않습니다. 똑똑하니까 중대 학생이 만약에 어디 막 이렇게 매점을 갔는데 저게 딱 있어. 이거 어디서 뭐 했어요? 이러면 뭐 알파 문구에서 했다 이러면은 알파 문구가 이 맛이 갔나? 이런다고. 그러니까 중대 학생들은 아무도 선동되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수준의 애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걸 중대에 두는 건 전혀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들 아직도 그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지? 막 이런 생각밖에 안 합니다. 아 친구 A 불쌍하다. 정말 진짜 뭐 저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이렇게까지 시달려? 이런 생각밖에 안 해요. 내가 만약 중대생이면 여기는 난 이용을 안 할 것 같아. 왜? 아니 여기 이용했다가 갑자기 살인자로 몰리면 어떡해? 아니 뭐 그냥 뭐 좀만 있으면 살인자로 몰 거잖아.
아니 사장이 이런데 이게 가겠어요? 나 같으면 안 갑니다. 근데 이 배너 제일 위쪽에 보니까요, 이 오른쪽에 제가 파란색으로 칠해놨는데 이 친구는 죽었고 의혈도 함께 죽었다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의혈이 잘 안 쓰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의혈이 정의를 위하여 흘린 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죽었고 정의도 함께 죽었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의가 죽었다라는 얘기인데, 정의가 지금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정의가 살아있으려면 사실 소년이 이렇게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긴 합니다. 그러니까 틀린 말도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소년이 처벌을 받게 되면 정의가 죽진 않은 거지.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팸플렛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같은 거예요. 신문, 뭐 잡지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뭐 4장짜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2장의 앞뒤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좀 봐야 될 게 7개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신문 제목이 뭐 매일신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선일보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보이스 오브 트루스라면은 저게 진실의 목소리잖아. 근데 이건 진실이 아니거든요. 거짓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목부터가 거짓이야. 그러니까 보이스 오브 폴스 이렇게 돼야 돼요, 이게. 그러니까 제목부터 거짓인 이런 팸플릿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왼쪽 제일 위에 보시면 이게 글씨가 작은데 확대해서 보면요, 범인은 사건 현장에 반드시 다시 나타난다라고 써 있어요. 저게 수사격언이랍니다. 수사격언. 하여튼 웃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른쪽, 이게 이 첫 번째 장의 오른쪽 위에 네모 쳐놨습니다. 이거 발행한 사람이 손정민 유가족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팬들이 알아서 한 게 아니에요. 이 소년의 그 팬들이 있습니다. 근데 팬들이 한 게 아니라 소년이 직접 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직접 뭐 돈이 들어갔다든지 어쨌든 여기에 관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선동죄 없나? 뭐 국가 내란죄 뭐 이런 거에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선동 신문이니까 이거 죄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원앤 파트너스가 나온 게 아닐까? 이거 뿌리면 안 되잖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번째, 이 발행 밑에요, 창간호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간호라고 하면, 그러니까 신문을 처음 발행할 때 창간호, 뭐 그 다음 주 나오면 뭐 2호, 3호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신문이 매주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저 창간호란 말 자체가 계속 발행하겠다는 거잖아. 설마 그러진 않겠죠. 야! 그리고 다섯 번째 있습니다. 되게 의아한 게, 이게 신문이나 잡지면 꼭 있어야 될 게 없습니다. 뭐냐면은 광고가 없어요. 광고. 이 밑에, 이 왼쪽 밑에 뭐 손정민 씨 사망 사건 개요라고 써 있는 데가 있는데, 지금 뭐 개요 다 필요 없거든요. 어차피 다 쓸데기 없는 얘기니까 이게 광고를 실 수가 있어요. 광고라고 하면 사실 뭐 하피초, 뭐 김웅 이런 애들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살충 유튜버들이 있어요. 그거 하면 되겠지 피집사, 초천재, 그다음에 김웅 뭐 이렇게 메인 그런 타살충 유튜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수익 창출이 돼가지고 이제 수익이 들어오잖아요. 생각보다 되게 큽니다. 김웅은 진짜 얼마나 번지를 모르겠어요. 김웅은 실시간에 한 5만 명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웅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고 하피초가 끼어들었어요. 그때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근데 애들이 돈을 엄청 벌었다고. 말 그대로 그런 선동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습니다. 그때는 그알 방송 이후였다고 얘들이 들어온 게. 그러니까 나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쁘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선동된 그런 아주머니들이 막 돈을 싸줬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광고 하여튼 배너에다가 뭐 김웅 기자 이런 사람 광고 딱 넣으면 딱 좋을 텐데, 그거 왜 안 했는지 모르겠네요. 돈이 많았나? 그다음 여섯 번째, 이게 재질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만약에 길 가는데 이걸 나눠준다고 치면 내가 이걸 받으면 나한테 그냥 쓰레기잖아. 이게 아무 쓸데기 없잖아요 나한테. 그러면 뭐 재활용이라도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흰색인지 그런 신문지 그런 재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잡지면 이게 되게 재활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코팅된 종이면. 그래서 근데 코팅됐을 것 같아. 코팅됐으면 뭐 이거 쓰레기로서의 가치도 없습니다. 코팅이 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신문 재질이면 재활용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재질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신문지면 그냥 녹여서 박스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내용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일곱 번째, 그 다음 내용입니다. 내용은 볼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앞면 뒷면 다 볼 게 없습니다. 넘어갈게요.
많이 인쇄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제보 메일로 요청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 말이 좀 이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쇄를 했는데 메일로 요청하면 보내준다? 아니 근데 저게 필요한 사람은 그냥 하나잖아, 하나.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저 신문이 보고 싶어 그러면은 메일을 보내. 그럼 인쇄했으니까 하나를 그냥 우편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뭐 메일로 보내줘도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우편으로 받았다고 쳐. 그러면 그런 식이면 돈이 많이 들잖아. 하나하나를 다 우편으로 보낸다는 얘기인데 인쇄를 했다는 얘기는 그 저 말 자체가 이상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한 명이 하나를 요청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팬들은 한 번에 한 1000개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에 뿌리라고 이걸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돈 주고 팔겠다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건 아니겠지. 뭐 잘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관련 의원 보좌관들의 말씀이 정민희 사건 관련해서 경찰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이거는 중요합니다. 이거는 중요해요. 이거는 실제로 모릅니다. 만약에 거짓말이면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보좌관들이 요청을 했는데 경찰이 거부를 했다? 이거는 진실일 것 같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렇게 뭐 1차적으로 거부를 했다가 나중에 제출했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소년이 블로그에서 이렇게 깠잖아. 한 번이라도 뭐 거부를 했다. 이렇게 까버리면 그러면 저 보좌관이 얘기한 걸 이렇게 또 뒤에서 홀랑 까버린 게 됩니다. 그러니까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소년을 도와주려는 사람을 소년은 싸그리 다 뒤통수를 후립니다. 이러면 이게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거 선동자료 막 하는 사람한테도 뒤통수를 칠 수가 있다고. 왜? 아니 소년을 도와주려고 한 사람이니까 뒤통수 치면 어떡합니까? 자꾸 치니까 하는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합니다. 이거 좀 길게 설명할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해볼게요.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것은 서초서 사이버 수사대 수사 진행 중이고 피의자 쪽에서 고소한 것은 서울청에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자기들끼리 한 게 아니고요. 소년은 서초소에 고소를 했습니다. 친구 측은 서울청에 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청이 위에 있잖아, 서초보다. 그래서 여기서 뭐 불공정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건 뭐 쓸데기 없는 얘기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명예훼손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고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게 있습니다. 저는 고소인 조사 때 무엇이 허위사실인지를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근데 피의자는 331에 대해서 사실적시로 할 리가 없습니다. 허위사실로 할 텐데 근데 블랙아웃으로 기억도 나지 않는 피의자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331이 허위라고 주장하려면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되는데 이래요. 이게 그냥 이렇게 읽으면 안 읽힐 수가 있어요. 이건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댓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뭐 소송이 걸린다고 쳐요. 보통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최하가 모욕죄죠. 그 다음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그 다음 제일 높은 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됩니다. 우선 모욕죄랑 명예훼손은 따로 놓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욕죄는 그냥 뭐 개의 자식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개의 자식이라고 댓글 달았어. 내가 고소를 해. 근데 나는 개의 자식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허위사실에 따른 명예훼손이다. 이럴 수는 없어요. 그건 그냥 그 자체의 욕입니다. 욕. 그냥 욕짓거리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빼놓고 뭔가 해서 그냥 명예훼손을 했다. 이 사실인지 허위인지 이것만 따져보자 이겁니다. 그러니까 모욕죄는 훨씬 약한 겁니다. 이건 빼고 생각할게요. 이게 사실인지 허위인지를 이게 누가 주장하는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약 누군가가 친구 A가 손정민을 죽였다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그럼 친구 A가 얘를 고소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이버에 댓글을 썼다고 치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고소를 할까요? 사실적시로 할까? 허위사실로 할까? 이겁니다. 아니 죽인 적이 없으니까 이건 허위사실입니다. 당연히. 그렇다면 이제 고소장을 제출할 때 이게 허위라는 걸 내가 증명을 해야 돼. 친구 A가. 그러니까 허위사실인 걸 내가 밝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허위사실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쪽에서 원래 댓글 쓴 사람은 그냥 그게 장난으로 쓴 게 아니잖아. 정말로 친구 A가 손정민을 죽였다고 생각하고 쓴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쓴 거예요. 그럼 고소가 왔잖아. 허위사실이라고. 그러면 그 댓글 쓴 사람이 다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이거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이 경우에는 그러니까 친구 A가 주장하는 건 쉬워요. 뭐냐면은 경찰 발표가 났습니다. 아니 경찰 발표 났잖아. 친구 A는 손정민을 죽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건 허위야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댓글을 쓴 사람은 이게 허위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주장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 친구 A가 손정민을 죽였다는 걸 사실 지가 증명을 해야 돼. 그건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실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처벌받는 거야. 그래서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 박스 위에 전 고소인 조사 때 무엇이 허위 사실인지를 일일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허위 사실로 넣으려면
이제 그 고소를 하는 사람이 이게 허위 사실인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밑에 박스 친 거 보시면요. 피의자는 331에 대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누군가가 댓글을 달았어요. 아니, 야, 친구 너 331 때 손정민 밀었잖아. 이런 댓글을 달았다고 쳐요. 그러면 친구 입장에서는 이게 허위 사실이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주장을 하고 싶다면 나는 밀지 않았다라는 거를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찰에다가. 근데 그게 가능하지가 않잖아.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지 않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 그 밀었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만약에 그 명예훼손적인 그런 게 있으면 그런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박스 친 게 그 얘기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할 리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아니 이게 그냥 명예훼손, 그 다음에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이렇게 나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붙어 있으니까 내가 이제 허위 명예훼손으로 넣지 못하면 이 사실로 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사실이 딱 붙어 있으면 내가 인정하는 꼴이 돼버려요. 그냥 명예훼손이 아니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갖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넣게 되면 내가 인정을 하는 꼴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렇게 할 리는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입니다. 이게 좀 길긴 한데요. 그래서 마지막에 보시면요. 그러니까 331이 허위라고 주장을 하려면 뭔가 진실을 얘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얘기를 해볼게요. 누군가 댓글을 썼어. 아니 친구 A가 손정민을 331에 밀었잖아. 이렇게 댓글을 썼어. 그러면 내가 친구야. 그러면 아니 그건 허위잖아 라고 주장을 하려면 나는 밀지 않았다라는 걸 주장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장할 거냐 이 얘기예요. 그걸. 왜 그러냐면 소녀는 친구 A가 331에 정민을 밀었다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그때 무슨 증거가 없으니까 이건 허위 사실로 넣을 수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요. 경찰 발표에도 이 내용이 없습니다. 331 내용이 없어요. 근데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무 혐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아니 친구 A가 이 손정민하고 이제 그런 관련이 없다, 죽음에 관련이 없다, 연관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이렇게 진실을 얘기한 게 아닐까. 그래서 만약에 331에 친구가 정민이를 밀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경찰 발표 자료를 들고 와서 봐라, 나는 민적 없다, 혐의 없다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도 허위 사실로 넣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사실 잘은 모르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아, 사진이네요. 22년 8월에 삼척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태 외국 갔다, 뭐 미국 갔다, 뭐 어디 갔다, 뭐 이런 얘기만 하다가 뭐 삼척 갔다는 얘기도 하네요. 이제 사진이 이제 떨어진 것 같아.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